자, 오늘 본문 뭐 할 건지 좀 알고 넘어갈게요. 왜 안 뜨지? 이제 떴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게 나왔으니까 어, 좀 글씨 좀 벌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게 왜 딱 머리에 걸리냐? 오늘도 뭐 재미수다이니까요. 나름 재미있을 겁니다. 네. 음, 이와 같은 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스캔들 하고요. 조작된 사망률에 대한 지적 그리고 이제 WHO 사무총장 선임을 넣고 일본이 이렇게 날뛰는 이유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거고요. 네 번째 주제 재밌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 지옥철의 종점은 카지노였다. 네. 베트남이 그동안 우리 뒤통수 많이 쳤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반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반성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국민들도 근데 베트남이라 그러면 이제 그 뭐라고 한 수 접은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일본하고 이렇게 밀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심층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 아베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린 구로카와 검사장에 관한 스캔들 얘기를 전반적으로 이제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뒤로 갈수록 더 재밌는 주제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갖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목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초반에 목소리가 떨리는데 한 1시간쯤 지나고 나면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모더나 백신이, 그닥 이제 효과가 없는데, 이거 가지고, 일종의 스톡옵션 장난을 친 사람이 백악관에 있었다. 모더나가 그동안 후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많은 투자를 했던 쟁쟁한 그룹들에 비해서 앞서갈 수 있었던 것에 뭔가 숨겨진 스캔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속보 같은 것들이 좀 나와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더나 안에서 이제 이 모든 개발 계획을 총괄을 하고 백악관 안에 백신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슬라위 박사였죠. 슬라위 박사. 네, 뭐 한 250억에서 350억 정도의 모더나 주식을 이제 언제든지 이게 현금 판매할 수 있는 스톡 옵션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톡 옵션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니까 스톡 옵션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요, 그 주식을 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태워 없애겠다든지 기증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행사하지 않고 그냥 회사에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이 박사는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으로 또는 이 스톡 옵션의 원 주인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명의자로 개설할 수 있게 회사에 그냥 돌려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돈지랄을 해왔는가, 돈장난을 해왔는가에 대한 스캔들이 뒤이어지면서 과연 이게 트럼프의 비호 없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게 트럼프 스캔들인 거죠. 아마도 저는 아마 이번 이제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모더나가 상당한 기부금을 트럼프에 줬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특히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1차 임상을 해놓고 이거를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광고를 많이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른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1차가 아니라 3차 임상을 들어가도 이거를 이제 크게 광고를 못 때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쉽게 말해서 1차 임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물질을 찾았다 정도의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물질을 찾은 정도인데 이거를 엄청나게 대서특필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신규로 이제 그걸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약 12억 5천만 달러어치를 유상증자랍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를 돈을 땡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물질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만 가지고 1조 5천억을 시장에서 끌어들입니다.
이때 공모가가 한 11달러, 12달러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이제 박사가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죄송합니다. 백악관 안에서 큰일 날 뻔했네. 네. 백악관 안에서 어떻게 장난질을 좀 치다 보니까 이 주식이 말이죠. 1차 유상증자 때 12달러로 긁어모은 지 8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네.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죠. 네. 한 8배 가까이 단기간에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주식회사 맥슨골드 24K, 18K, 14K 장신구 최고가 매입 순금 골드바 최저가 판매 업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잠자고 있는 금땡이들이 있나요? 예, 맥슨골드로 가져가시고 반드시 송작가 TV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골드바가 필요하신가요? 예, 최저가로 드립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연락처는 010-2713-2213번입니다. 010-2713-221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장소는요.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에 있다고 합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이 회사에 있는 내부자들이 엄청나게 스톡 옵션을 팔아제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모더나가 백신 관련해서 회사 내부자들, 그러니까 공식적인 주주가 아닌 회사 내부자들이 팔아치운 주식 숫자가 무려 1,300만 주에 가깝다고 해요. 1,300만 주. 그래서 이게 1,300만 주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 요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회사의 사주이거나 간부야. 근데 1,300만 주를 팔고 신기로 내가 사들이는 회사 주석이 5만 주밖에 안 된다고 치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백신이 실패할 걸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간부들은 주주들한테 안 알리고 1,300만 주 팔았어. 그러면서 자사주는 지들끼리 5만 주밖에 안 사들였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이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이 모더나에서 연구를 같이 진행해주는 일종의 이제 외부 연구 영역인이었겠죠.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제보를 하면서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CFO가 있습니다. 모더나에. 그러니까 재무 책임자죠. 우리로 말하면 격리이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실상 뭐 주식 발행을 하거나 주가 조정을 하거나 회사 자금을 다 조정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80달러대로 주가가 뛰자마자 스톡 옵션을 24만 주를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1,800만 주 중에 24만 주 행사한 거예요. 얼마 안 했죠. 24만 주를 행사해서 벌어들인 돈이 200억입니다. 이게 24만 주가 200억이면 1,300만 주를 만일에 그런 식으로 해먹었으면 얼마나 돈이 됐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네. 아마 수십조 원의 돈들이 이 모더나를 통해서 증권시장 안에서 조달이 돼갖고 이 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정치권이라고 하면 당연히 트럼프한테 흘러갔을 정황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FBI가 조사해줘야 되는 거거든. 이거 이외에도 이 CFO는 말이죠. 임상 소식이 나올 때마다 11달러짜리 주식을 64달러에 또 한 24만 주를 두 번에 걸쳐서 팝니다. 그러니까 약 48만 주를 팔아가지고 55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 책임자가 있어요. 모더나에는. 그러니까 백신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총괄하는 연구소 책임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후안 안드레스인데 이 사람도 5월 13일 날 12만 7천 주를 팔았다고 합니다. 몇백억까지는 안 됐지만 100억은 너끈하게 벌 수 있는 만큼을 돈을 팔았다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정도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백신은 이제 애초에 안 된다라고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5천억 이상의 돈들을 끌어들였고 이거를 8배 이상으로 크렸으니까 약 최소 80조에서 90조 이상의 불로소득? 불로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부당한 소득을 얻었다고 봐야 돼. 최소 80조 원 이상을 긁어 모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보충을 드렸습니다만 그 모더나가 임상을 계속 발표하면서 임상 시험자의 그 나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연령층에 특히 노인층이나 유병자층에서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없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45명밖에 실험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제대로 된 임상이 되려면 몇백 명, 몇천 명 수준을 해야 되는데 45명밖에 실험을 안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 3명은 부작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실패한 백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더나는 자체적인 생산 그 파운드리가 없는 회사예요. 공장이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완성을 하더라도 공장 어디다가 이제 외주를 줘갖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공장인데 이 공장이 미국 안에는 뭐 제대로 된 공장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공장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더나는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사기였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선은 11월 달에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 8, 90조 땡겨가지고 한 반띵 해가지고 반띵은 맨비만 하는 건가? 한 25% 떼가지고 트럼프 주고 나머지는 관련자들끼리 빚잔치하고 11월 위에 청산해버리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실험이 실패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돈 벌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네. 아마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 회사가 단순하게 이제 백악관의 지시를 받아갖고 운영한 것뿐만 아니라 미 국립보건원, 네, NIH라고 하는 미 국립보건원하고도 협력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부처가 이 실험을 같이 진행하고 검증을 해준 거거든. 모더나가 어느 정도 능력 있고 괜찮은 백신을 개발했다는 데 대해서 이 국가기관들이 보증을 해준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보증이 얼마나 말하자면 유효하고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책임까지도 결과적으로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뭐 중화항체니 뭐 항체 발생이 15%밖에 안 됐느니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얘기가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모더나는 100% 사기였다는 거죠. 그와 함께 그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자꾸 잊어버려요. 하이드로 클로로퀸. 네. 굉장히 이름이 어렵죠? 네. 하이드로 클로로퀸도 말라리아 약인데 트럼프가 자꾸 자기가 이거 먹고 있다고 다 5일째 됐는데 효과 겁나 좋다고 이거 먹으면 안 걸린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이거를 먹으라고 이제 자꾸 강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FDA는 죽어도 이거 안 된다. 이거 부작용이 있는 약이다. 이미 35년에 나왔기 때문에 거의 80년 이상을 써왔기 때문에 이미 부작용이 신고돼 있는 약인데 이거를 이거를 먹으라고 그러냐 안 된다라고 반대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를 나의 정치적 적들의 공격이다라고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대통령이 이렇게 권하는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사안으로 몰고 갈 정도로 여기에다 거의 올인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특허가 있는 약이 아니에요. 이미 특허가 소멸을 했기 때문에 값싸게 만들 수 있고 어디서나 공급받을 수 있는 약이라는 면에서 이 약을 팔아서 트럼프가 돈을 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이 만일에 풀리게 된다고 하면 이 약의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국민들 전체한테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약을 풀어가지고 내가 치료약을 나눠줬잖아. 나으면 내 탓이고 안 나오면 너 탓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는 프레임을 짜갖고 갖고 가고 있는 거란 얘기죠. 문제는 이러한 그 트럼프의 그 입장이라 그래야 되나? 트럼프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미국 대통령 주치인 션 콘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물이 자기가 5일 동안 도널드 트럼프한테 꾸준하게 이약을 먹이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투약 관련한 서류를 공개를 하면서 아 진짜 트럼프가 먹고 있는 약 이렇게 된 거지. PPL이 돼버린 거죠. 물론 처방을 해줬다고 트럼프가 그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어찌 됐거나 트럼프는 이 약제가 효과가 있고 나도 먹고 있으니 다 먹으세요 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권유가 진짜 그 약학을 전문으로 하는 그 병리학자나 아니면 뭐 약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트럼프 개인의 주장이고 트럼프의 그 근거를 담당 주치의가 돼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이나 나의 반대 세력들은 좋지 않은 정보만 준다. 이러한 부작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늙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막말까지 했다는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의문이 하나 생겨요. 이 클로로킨은 어떻게 트럼프가 처음에 이걸 알게 됐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트럼프가 뭐 약을 알겠어요? 네. 좋다 그 지구상에 코로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3,000개가 넘는데 이게 이제 왜 갑자기 등장하느냐 요걸 좀 찾아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 이제 또 하나의 트럼프의 막강한 후원자가 등장을 합니다. 앨런 머스크. 현재의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3월 그 16일 날 그 정도에서부터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 약이 효과가 있다고 막 올려요. 그러면서 이와 이제 연관 있는 그 폭스 뉴스가 이걸 또 다시 받아가지고 대서특필을 해줍니다. 폭스 TV는 대놓고 트럼프를 빨아주는 트럼프의 어떤 친 트럼프 언론이죠. 얘네들 둘이서 어마어마한 그 펌핑 작용을 3월 달부터 하고 있었고 이거를 트럼프가 이제 최근에 19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아무튼 그 날짜에 공식 발표를 해갖고 한번 질러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앨런 머스크라는 인물이 이 미국의 어떤 전기차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는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뛰어넘었다. 아니면 아마존에 근접할 정도의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 들 정도로 최근에 전기차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 주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서 뭐 대중적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한 이른바 이제 그 V3라고 그러죠. 네. 3세대형 모델을 만든다. 그래서 뭐 연 50만 대씩 만들고 뭐 LG화학 배터리를 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팔아주고 있는 친구가 또 트럼프인 겁니다. 트럼프가 이걸 브라질에다가 공장을 세워갖고 남미 지역에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 공장을 세워서 테슬라 자동차를 전 세계에 팔아주겠다라고 하는 영업팀을 띄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냥 뛰겠습니까? 네. 이것도 돈을 좀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히 앨런 머스크는 이거에 관련된 어떤 의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스탠포드 의대에서 자문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 스탠포드 의대에서는 뭐 어떠한 종류의 어떤 그 의학 실험이라든지 현재 그 클로로킨에 대한 지지에 관련된 서류를 만들어내질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빵 터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앨런 머스크가 16일 날 언급을 했는데 17일 날 프랑스에 있는 의사가 또 이게 이제 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논문을 국제 저널에 실었어요. 마치 이게 짠 듯이 3월 15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걸 막 몰아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뒷배경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클로로킨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 두 군데가 동시에 불이 나서 이때 화재를 하고 소실되는 사고도 연달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재료가 싸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없던 약이었는데 미국 내에 있는 생산 공장 두 군데, 원료 생산 공장 두 군데가 공교롭게도 불이 나서 없어져요. 그리고 이 약에 대한 형능을 5월 달에 트럼프가 지금 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트럼프의 후원자들이 이 클로로퀸을 가지고 뭔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오라클의 회장이고 현재 그 트럼프 대선 캠프의 재정 담당을 맡고 있는 레리 앨리슨이라는 인물입니다. 레리 앨리슨. 네. 이 오라클이 이 오라클은 이거 저기 그 인터넷 통신 관련한 회사잖아요. 오라클이 3월 25일 날 다 그때 고만고만해. 이 클로로퀸을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팔아갖고 소득을 얻겠다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오라클이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인구 3억 5천만한테 치료약으로 클로로킨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인적 관리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건가, 어느 지역에 배철을 할 수 있는 약국이나 배급소를 놓고 이걸 나눠줄 건가, 얼마씩 돈을 받을 거고 결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전선망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오라클이 3월 25일 날 이미 하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짜고 친 스캔들이 맞죠, 여러분? 이 모든 게 돈으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클로로킨의 약값은요, 한 달치, 그러니까 하루치가 아니고 한 달치가 미국 돈으로 한 25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이것도 비싼 거예요. 동아시아 국가들 이런 데 가면 한 5달러도 안 할 정도, 한 달에 5달러도 안 할 정도로 가기 때문에 WHO에도 싸니까 더운 나라를, 특히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나라를 방문하는 여행자들한테 일종의 이제 아스피린처럼 이 필수 의약품으로 소지를 해라라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싸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먹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 메스꺼움, 구토 뭐 이런 그 작용들이 있는 거를 공지를 해줍니다. 부작용 공지를 해줄 만큼 이게 있는 건데 이거를 말하자면 미국 안에서 전량으로 되게 된다고 하면 이 약의 가격은 정부가 공시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원가는 5달러가 안 된다고 봐야겠죠.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5달러 정도면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치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25달러인데 미국 안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 50달러로 해가지고 공급을 한다든지 그 공급선에 대한 지불 비용을 미국 정부 예산으로 해서 50 내지는 100으로 찍어준다고 하면 그 차액은 이거를 공급하는데 관련돼 있는 관련 당사자들이 다 주워 먹겠죠. 그 관련 당사자들이 누굴 거냐? 트럼프 캠프의 후원자일 가능성이 높다.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미국에 국정조사가 있나? 네, 없죠. 아무튼 뭐 청문회를 하든 어쩌든지 간에 이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한번 좀 그 재점검이 돼야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어찌 됐거나 대선이 정상적으로 틀어진다고 치면 제가 생각할 때 7, 8월 경에는 아마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약들을 국민들한테 강제 배급하는 시스템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 콜린은요, 그 감염병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필라델피아 그 의대를 나왔고 군의관 출신이에요. 군대에서 군의관을 담당했었고 이게 이제 그
정신병 있잖아요. 트라우마 정신병 관련한 치료에 어느 정도 능력을 보였던 약간 정신과 의사에 가까운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약을 대통령에게 처방을 해줬다는 거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클로로킨이라는 약은 말라리아 치료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말라리아라는 게 이게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말라리아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클로로킨은 이 기존에 있는 렘데시베르나 뭐 이런 약하고는 달리 이 기생충 치료, 구충제인 거예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기존의 바이러스 치료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이게 정말 제대로 갖고 있는 효과인 건지 클로로킨 이외에 다른 구충제는 효과가 없는지 또 추가 검증해 볼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무조건 이것만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죠. 렘데시베르, 나파모스타 얘기도 했고 이제 렘데시베르 얘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 렘데시베르를 처방을 복합 처방을 해보니까 입원 기일을 한 3, 4일 정도 땡겨주는 그리고 이제 회복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어서 중증 환자에게 이제 렘데시베르를 본격적으로 투약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발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600배 강한 약, 좋은 약은 아직 임상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렘데시베르라고 하는 약이 국내 의료진에 의해서 일부이긴 하지만 좀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임상 신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 환자들 치료에 일부 렘데시베르가 쓰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확진 환자 수가 이제 1200명 선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들이 이제 다 중증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서 이 약으로 처방을 해서 치료제 효과를 볼 사람은 뭐 250여 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치료약이 아니에요. 치료약은 한물 간 거야, 사실상. 백신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이 백신이 쉽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지금 건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골조 전문 건설회사 주식회사 대웅건설이 건축주의 편에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010-9755-7708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010-9755-7708입니다. 주택, 상가, 빌라, 아파트, 공장, 이 모든 골조 공사는 30년 성실 시공의 노하우를 지닌 대웅건설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시공을 약속해 드립니다. 010-9755-7708 주식회사 대웅건설 010-9755-7708로 전화 주세요. 아무튼 이 하이드로 클로로킨을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또 하나의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이 브라질은 이게 아까 3월달 얘기 드렸는데요. 그 시기에 브라질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서 어떤 백악관이 아닌 별장에서 회담을 가졌죠. 그 자리에 동석했던 통역이 이제 확진자로 밝혀지게 되면서 야, 이씨 브라질에서 트럼프한테 자칫 잘못했으면 옮길 뻔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트럼프네 캠프에서 브라질 통역관에게 코로나를 옮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한 게 그거였죠. 브라질에다가 주둔기지 세우고 뭐 직접 세우란 말은 안 했습니다만 브라질에서 군사 합동 훈련 좀 해주시고 테슬라 공장 좀 유치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돌아간 게 이제 브라질의 이름이 어려워 보소나로 저희가 몇 번 월드머니에서 말씀드렸던 극우파 정치인 보소나루였는데 이 보소나루가 지난 2달 동안 한 게 뭐냐면 하이드로클로로킨을 브라질 내 공식 치료제로 써야 된다라고 강요한 거예요. 보건장관이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아니 이게 말라리아 기생충 치료제를 갑자기 이걸로 전 국민한테 보급하라는데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장관은 2명이나 잘랐습니다.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하이드로클로로킨을 남미 쪽에다가 퍼뜨리려는 노력을 보소나로가 중심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하이드로클로리킨의 이제 카피약, 그러니까 요거는 그 바이오 물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성해내는 그 백신하고 달리 화학 물질 안에 수출하는 카피약입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제네릭이라고 하죠. 이 제네릭 약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인도입니다. 인도. 네. 우리 오바마 대통령께서 백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안에 있는 많은 제약 시설들을 인도로 많이 내보내셨고 이렇게 나갔던 제약 회사들이 점점 거대해집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회사들이 거의 이제 그 중국이나 동아시아 주변에 있던 거의 모든 제약사들을 다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 있는 제약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커요. 무슨 바이엘이나 이런 회사보다도 생산 규모나 전체적인 어떤 회사의 규모가 더 큽니다. 근데 이 뒤 배경에 빌 게이츠의 자금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 빌 게이츠와 오바마와 워렌 버핏의 합작 어떤 사업이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인도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많은 크로로킨을 생산하고 있고 이거를 미국하고 아프리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아마 미국민들이 단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안에서 생산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언제든지 동원령을 통해서 싸게 이걸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인도의 생산체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아마 공급을 철회를 할 겁니다. 그래야 외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가격 조정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원자재 생산 공장이 정말 우연하게도 4월 달에 불타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의혹에 고리를 이렇게 시간 지나서 맞춰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다 아기가 맞아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송 작가의 음모론이 100%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51% 진실에 가깝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튼 트럼프의 가공할 만한 대선 자금 스캔들, 모더나의 백신 사기, 그리고 크로로킨에 관련한 연관돼 있는 트럼프 후원 그룹들의 연관 관계, 요것들은 나중에 반드시 정의로운 차원에서 FBI의 조사가 있어야 된다. 요게 트럼프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참여했던 이 후원 그룹들 이사들 내지 CEO들을 감옥 보내는 사건이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갖고 대선 이후에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